안녕하세요. 앞의 영상에선 문자 스타일이라는 게 뭐고, 왜 써야 되고,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경우에 글자를 보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잠깐 다뤘었어요. 첫 번째, 문자 스타일을 글자를 표시할 수 있는 다른 스타일로 바꿔준다. 두 번째, 글자가 표시되지 않는 건 문자 스타일에 저장되어 있는 폰트에 내가 표시하고 싶은 글자가 없다거나 혹은 글꼴 자체가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거니까 글꼴을 다른 걸로 바꿔준다. 이렇게까지 두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사실 100% 무조건 확실한 건 도면을 작성할 때 사용한 폰트를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에 설치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글꼴을 대체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책에는 유형별로 예제 파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라고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걸 다 설정하더라도 100% 어떤 도면에서 어떤 컴퓨터에서나 글자가 무조건 보이도록 설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다 배제하고 글꼴을 대체하는 시스템과 절차에 대한 설명과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예시까지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책의 432페이지에 보면 제가 간단한 표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표가 그려져 있을 텐데 인터넷에 글꼴을 대체하는 방법을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요거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체 글꼴, 폰트 알트라는 환경 변수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걸로 100%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요 대체하는 시스템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글꼴은 제가 TTF, 트루타입 폰트와 SHX, 세입 글꼴이랑 두 개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 두 개가 대체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일단 도면을 처음에 열 때 FMP를 한번 검색을 해요. 이게 뭐냐면 폰트 매핑 파일입니다. 요게 문자 스타일보다 우선 적용돼요. 문자 스타일에서는 도둠을 쓰고 있는데 화면에 표시할 때는 바탕체로 표시해라 라는 설정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이 파일은 여러 줄 문자에만 적용돼요. 그런데 도면의 문자들은 대부분 단일행 문자죠. 때문에 FMP를 아무리 설정해도 무조건 글자가 보이도록 설정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글꼴은 어떻게 되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바로 문자 스타일에 설정되어 있는 글꼴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도둠체를 쓰게 만들었으면 도둠체로 화면에 표시하게 되는 거고 바탕체로 썼으면 바탕체가 화면에 표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꼴이 내가 쓰는 컴퓨터에 없다. 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게 되는데 트루타입 폰트 같은 경우엔 윈도우가 자동으로 글꼴을 대체해줘요. 그런데 이 자동으로 글꼴을 대체하는 이 시스템에 대한 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 도면을 볼 때랑 옆에 컴퓨터로 똑같은 파일을 옮겨서 볼 때랑 글자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게다가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폰트는 윈도우 버전마다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 7에서 사용하는 도둠이랑 윈도우 10에서 사용하는 도둠이랑 생긴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꼴이 모든 컴퓨터에서 동일하게 보이려면 사용한 그 글꼴을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TTF의 경우 여기까지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만약에 자동으로 글꼴을 대체하지 못했다. 그러면 글꼴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요. 요게 시스템의 큰 구멍이죠. 그리고 설명을 일단 다 한 다음에 어떤 현상까지 나올 수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SHX 폰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앞에 두 단계에서 글자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그러면 대체 글꼴, 이제 폰트 알트에 설정되어 있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SHX는 일반 폰트와 빅 폰트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즉 한글을 표현하려면 빅 폰트에 대체 글꼴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대체 글꼴로는 글꼴을 한 개밖에 설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걸 쓰더라도 무조건 100% 한글이 다 표현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썼는데 그래도 글자를 제대로 표시 못한다. 그러면 네 번째로 파일이 누락됐다는 경고 메시지를 띄워줘요. 즉 요게 떴으면 무조건 대체 글꼴을 선택해 줘야만 글자가 보인다는 뜻입니다. 대체 글꼴을 선택하지 않으면 글자는 안 보여요. 이 상태 요 메시지가 나오면 무조건 대체할 글꼴을 선택해 줘야 되고요. 만약에 글꼴을 설치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문자 스타일에 설정되어 있는 글꼴을 반드시 바꿔줘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면 글자를 제대로 100%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시스템적인 단점이 있어서
무조건 모든 글자가 다 보이도록 설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 대체 글꼴 설정하는 FMP, 폰트 알트 이런 걸 다 설정하더라도 글자가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글꼴은 꼭 설치를 해야 되고요. 도면을 전달받을 때 글꼴까지 같이 달라고 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일부 글꼴은 저작권이 있어요. 혹시라도 이걸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책에 있는 내용을 쭉 한번 따라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바탕화면에 테스트라는 도면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는 객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컨트롤 A를 눌러도 아무런 객체도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도면층도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여기에 외부 참조를 하나 넣을게요. 외부 참조를 넣는데 아무거나 하나 집어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부 참조를 하나 집어 넣었어요. 근데 여기에 경로를 삭제하겠습니다. 즉, 테스트라는 도면을 열 때 같은 폴더에 오픈이라는 도면이 있어야만 이 내용이 화면에 표시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도면을 그대로 저장을 하고 닫아줄게요. 그 다음에 테스트라는 도면을 다시 열겠습니다. 다시 열면 오픈이라는 파일이 같은 폴더에 있지 않기 때문에 파일을 찾을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 다음에 외부 참조 팔레트를 열든 무시하든 상관없어요. 원래는 여기에 어떤 파일이 없다고 글자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파일에선 그게 안 나오죠. 원래 정상적인 파일이었다면 이 파일을 그대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 파일에서 외부 참조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경로를 제거하고 도면을 바탕화면에 샘플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요게 경로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닫았다가 다시 열면 외부 참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런 글이 하나 보여야 돼요. 그런데 방금 만든 도면에서도 글자가 물음표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 볼게요. 새 도면을 하나 만들어서 외부 참조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 참조 도면을 집어넣고요. 경로를 제거해서 다시 열 때에 에러 메시지가 나오도록 설정을 하고 파일의 이름을 ex라고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요번에 닫았다가 열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표시가 됩니다. 확대를 해보면 외부 참조 open.dwg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세 개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글꼴이 차이입니다. 이렇게 외부 참조가 없을 때에 도면의 내용 대신 파일의 경로와 이름으로 글자를 대체해 주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현재 문자 스타일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새로 만든 도면에서는 에어리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여기에는 한글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기본 폰트로 대체해서 화면에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샘플이라는 파일 같은 경우에 현재 스타일로 지정되어 있는 스탠다드라는 스타일에 심플렉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 큰 글꼴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한글이 물음표로 표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참조라는 글자가 물음표로 표시가 된 거고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테스트라는 파일의 현재 문자 스타일은 테스트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에는 트루타입 폰트인데 이렇게 없는 글꼴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글자가 표시되지 않는 겁니다. 컨트롤 A를 눌러보면 외부 참조라는 객체는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없다는 문자가 안 써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트루타입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윈도우가 대체 글꼴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 글자가 아예 표현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보이게 만들려면 TTF든 SHX든 도면에서 사용한 글꼴은 무조건 전달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정보가 작업 공간에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글꼴 설정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글꼴을 대체하는 오토캐드의 시스템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심지어 이런 증상도 나올 수 있다는 예시를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글꼴을 설치하지 않으면 도면에 있는 문자가 아예 표시되지 않고 트루타입 같은 경우엔 경고 메시지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자가 적혀 있는지 안 적혀 있는지조차도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도면 전달 받을 때에 글꼴까지 전달받는 걸 추천을 하는 거고요. 책에 있는 대체 글꼴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걸 다 따라 한더라도 글자가 안 보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진 않은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해되지 않는 게 있다거나 질문이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1번 챕터는 설명이 끝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10-2번 챕터 문자를 제어하는 몇 가지 편의 기능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